지난주, 이번 주 화학주와 철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조금 감산이라던가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현대제철이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 철강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째 이영훈 이사님. 네. 저는 해체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철강업종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했었던 거 좀 이제 그때 공유한 거였는데, 네. 철강주 같은 경우 일단 뭐 주가가 눌려가지고 안 움직였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빈집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네. 그 감산 효과라는 게 처음에 감산 선언을 현대제철도 했었고 포스코도 하고 그러면서 국내에서부터 감산 얘기가 나왔고 네. 또 이제 중국에서 또 감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감산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네. 중국의 일선 도시 주택 구입의 요건을 굉장히 완화시켜줬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을 어떤 식이든 살려보겠다라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네.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뭐죠? 저 3월 달에 전인데 네. 앞두고 뭐 이제 철강업체들 감산하고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은 네. 결국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그 내수를 살리려면은 결국과 가지고는 건설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움직임도 역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그 제가 그때 되게 강조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립주의. 그렇죠. 네. 미국의 고립주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옆나라 신일본제철이 신고가일까? 아르셀미탈이라는 회사가 왜 신고가에 있을까? 그리고 이제 US 스틸은 상장 폐지가 됐는데 네. 미국에 제가 이제 그 철강 ETF 그때 얘기하면서 네. 그거 역시도 이제 고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고 본다면은 결국 가가지고는 이제 철강 산업이라는 게 자유무역주의 하에서의 가격 경쟁이 아니라 지역주의 중심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진출을 얘기했었던 현대제철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철강주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지만은 철강업체들이 맨날 철강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철금속 쪽에서도 고려아연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네. 경우는 리튬 가격 최근에 네, 이제 이런 광물, 것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강세가 나왔는데 여기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네.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상법 개정에서 자사존재 강제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철강업체는 큰 문제가 뭐 큰 이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대신에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부러 주가가 지금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 그 상속 증여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굳이 주가를 올려야 될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IR도 안 하고 네. 배당도 정말 이걸 배당이라고 줘 싶을 정도로 안 주고 네. 자산재 평가도 뭐 수십 년 동안 안 한 데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방치되어 있던 섹터가 사실은 철강화학이잖아요. 네. 또 공통점이 구조조정, 감산, 그다음에 이거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철강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오늘 이제 현대철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 이슈까지 또 붙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강하게 네. 붙었는데 저는 철강주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네. 그런 맥락인데 이제 너무 작은 애들 말고 그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맞습니다. 유통하는 회사 이런 거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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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덧붙여가지고 화학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하나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이것 때문에 그 펠리선가요? 네. 거기가 지금 LG화학에 소송 넣었었잖아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LG에너지 네. 솔루션 지분 매각하라고 주주 제안하면서 그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소송을 걸었다가 네. 취하를 했어요. 안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 가치 높고, 그 다음에 보유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치라기보단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주주의 입장보다는, 소위 말해서 경영하는 뭐, 오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최대주주? 네. 뭐 이 사람들의 이해하고 맞물려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어떤 경영 행태들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커질 거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소외가 돼 있었지만 이런 쪽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오늘 조금 올라서 이제 조금은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전히 지금 PBR로 보면 0.2제 3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도 0.3배. 제가 0.2배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때.
이렇게 오늘 상한가도 찍고 내려왔는데 이제 살다 현대제철이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는데 그래도 0.3배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나 다른 기업들 철강주들이 싸다라는 매력으로 보면 과연 언제 갈까 트리거가 뭘까였는데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슬슬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세 분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철강 섹터들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이제 증권사 직원이기도 하고 물론 네. 그러시지만 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네. 그 뭐 종목 특징주 설명해 주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종목 관련해 가지고 추천한 프로나 이런 데는 안 네.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방향하고 그림을 같이 그리자는 쪽인 거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종목 선정하는 거는 각자의 몫인 거니까 제가 힌트는 되게 많이 드려요. 그래도 사실은 네.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해도가 되게 그렇죠, 빠르게끔 그렇죠. 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철강주 관련해서는 지금 제 주요 포트 중에 하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오늘도 한 주도 안 팔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철강주에 대해서는 좀 큰 시기를 가지고 봐도 될 것 같다. 단 보셔야 되는 게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소위 말해서 철강만 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그럼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어떻게 어필이 될 건지.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주환원 또 뭐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있는지도 봐야죠. 그렇죠. 자산 재평가 안 했네. 그래서 재평가하게 되는 순간 역대급 자산 가치가 나오네.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한번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거래가 많지도 않은 주식 사가지고 그렇죠. 네? 나올 때도 고생이죠. 네. 그거 주총장 따라다닐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사실 기회가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역시나 지금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은 또 급등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또 얌전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오늘 같은 네. 경우 포스코가 사실은 좀 따라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처음에 약세였었어요. 네, 그 네. 미국 증시 영향 때문에 약세였다가 따라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오늘 좀 소폭 밀린 측면도 분명히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밀리니까 쟤는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스터디 해보세요. 그렇죠. 네, 스터디 네. 해보시면 특히 그 웁스 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네. 리튬 산업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시한 어떤 그림, 네.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좀 판단이 서지 않으실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철강주 이번 주에 급등했을 때 나왔던 이슈는 그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철 많이 필요하다더라. 이젠 이 정도까지 상상력을 동원하나 이제 였는데 결국은 좀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중국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구조조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 전인대 앞두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엮인 것 같아요. 화학주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롯데케미칼도 오늘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현대오일뱅크인가요? 그쪽 그 화학회사 네. 아마 구조조정 관련해가지고 빅딜이 네. 아마 정부에서 이제 1호 안으로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체만 가지고 일단은 정부에서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에 따라서 또 실제 그 나프타였나요? 그 감산 실제 이제 실행이 되고 그러면서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인 게 지금 사실은 화학업체들이 자생력은 별로 그렇게 그렇죠.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다는 게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냅두면은 그냥 질질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부의 도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향성 제시가 없이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사리 하나가 됐다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면은 네.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내부를 좀 열어보면 재무구조도 엄청나게 좋고 실질적으로 기업도 지금 이익도 꽤 많이 나는데도 네. 주주환원에 대해서 생각보다 못한 기업도 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컸는데 여기 역시 지금 감산 그 다음에 네. 이제 폐쇄 기조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클라이막스가 지나갔다라는 측면에서 네. 본다면은 거꾸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가 된다면 네. 지금 이건 통과된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이라면은 화학업체들 가운데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기회가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실제로 화학업종을 저는 거의 투자를 안 했었는데 네. 포트에 있어요 이제. 이제 있다. 한번 볼까요? 롯데케미칼은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지금 PBR이 0.2배 정도 수준이고요. 대환유화가 0.5배 수준이고 LG화학도 이번 주에 사실 급등을 했습니다. LG화학도 0.6배, 0.7배 이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화학 업체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네. 변하고 있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은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아는 사람들은 무슨 지표 따져가면서 과열 시그널이 어떻고 네, 그렇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태까지 봐왔던 시장의 결하고 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인 거 고려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10몇칠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너무 낯설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손님들한테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번 장 끝날 때까지는 전자 가야 된다. 굳이 난 팔 생각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조정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조정 받더라도 저는 원래 이제 그 자산 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하는 방식이 최고가에 팔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럼요. 네, 최고가에 팔 생각하면 늘 조바심 나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늘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걸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내 경험만 보지 마시고 좀 크게 또 다른 각도에서도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필요성도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화학 섹터 쪽에서 뭐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시진 않지만 화학 범용 제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뭐 그냥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쓰는 뭐 폴리 들어가는 기업들을 생산하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같이 스페셜티 만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확 좋아지면 범용 제품들이 확실히 더 탄력적일 수 있긴 하거든요. 특수 제품보다.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네. 화학 섹터를 그렇게 막 넓게 대응하지는 않을 생각인데 네. 이 두 가지가 뭐 넓게 대응하지 않겠다. 네.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측면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주주 환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사모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산업이 터닝이 된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는 네. 거지 이걸 실적 턴어라운드로 봐가지고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는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네. 지금 저 PBR이 대부분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 흐름도 감안해서 보시고 업종 내 경쟁 감안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 과거에 어땠는지 네.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보시면 네. 그래서 LG화학이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너무 꽈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네. 야 이게 이익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네.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금 끌고 가는 주도가 하는 어떤 트렌드가 네.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저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어느 쪽이 더 빨리 올려줄 수 있느냐 거기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습니다.